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탐색 과목에서 기술 통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빅데이터 탐색 과목에서 통계 기법의 이해이고 기술 통계 항목입니다. 먼저 데이터 요약에 대해 설명드리고 표본 추출, 표본 분포, 확률 분포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요약입니다. 개요입니다. 기술 통계, Descriptive Statistics, 표본이나 모집단에 대해 수집된 데이터를 요약하고 해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계적 지표입니다. 표본뿐만 아니라 모집단에서도 수행을 합니다. 연구 목적에 따라 데이터를 수치나 도표로 기술하고 주로 기초 통계량인 데이터 중심 경향성, 산포도, 분포도, 위치 측도, 빈도 분석 등을 파악하는 데 활용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술 통계의 방법인 기초 통계량 분석을 이전 강의인 필기시험 2-2-1-2의 데이터 탐색 기초, 기초 통계량 추출 및 이해에서 자세히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히 핵심 내용만 설명드리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성입니다. 데이터의 이해와 해석의 첫 단계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기술 통계에서 우리는 기초 통계량 분석을 하는데요. 중심 경향성, 산포도, 분포도, 시각적 데이터 탐색에 대해서 이전 강의의 내용을 한 번 더 요약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심 경향성, Central Tendency, 단일값으로 전체 데이터를 대표하는 통계량입니다. 대표적으로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있고요. 평균은 이상치의 영향을 받습니다. 중앙값은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기에 양 끝단에 극단적인 이상치가 있다 하더라도 평균보다는 이상치의 영향이 적습니다. 최빈값은 주로 범주형 데이터에서 사용되는데요. 데이터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값입니다. 따라서 이상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산포도, 디스퍼션이라고 하고요. 변동성 측정이라고도 합니다. 데이터 값들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산포도는 그 크기를 나타냅니다. 산포도에는 분산, 표준 편차, 범위, 사분위수가 있고요. 분산은 variance라고 합니다. 분산은 평균으로부터 데이터 값들의 차이인 편차를 제곱하여 평균을 구한 값이죠.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하고요. 표준 편차는 그 분산을 제곱근, 즉 루트를 사용해서 제곱에 의한 단위의 왜곡을 다시 줄여주기 위해서 루트를 사용하여 나타내는 값이기에 데이터 값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분산보다는 표준 편차가 단위의 왜곡을 개선했기에 더욱더 직관적입니다. 범위는 레인지라고 하고요. 범위는 우리가 데이터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말합니다. 4분의 수는 인터퀀타일 레인지, 우리는 IQR이라고 하고, 데이터의 하위 75와 하위 25 사이의 차이로 데이터의 중간, 즉 50%의 범위가 됩니다. 분포도 우리는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고,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분포도에는 외도와 첨도를 파악을 하고요. 외도는 스큐니스라고 하고, 데이터의 분포가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얼마나 비대칭적인지를 나타내고, 첨도는 데이터 분포의 꼬리 부분이 얼마나 두꺼운지를 나타냅니다. 외도가 0이라고 하면 대칭적인 좌우 분포이고, 첨도가 0이라고 하면 정규 분포에 가까운 꼬리 두께와 중앙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분포가 됩니다. 외도가 0보다 큰 값이라고 하면, 즉 양수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길게 늘어진 오른쪽 꼬리 분포이고, 첨도가 0보다 큰 값이라고 하면 정규 분포보다는 중앙의 값이 더 높이 솟아 있고 양쪽 꼬리 두께가 좁아지면서 얇은 형태가 됩니다. 시각화 데이터 탐색, 데이터 분석 결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전달하는 과정인데요. 주요 시각화 도구는 막대 그래프, 바 차트, 원형 차트, 파이 차트가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와 원형 차트는 범주형 데이터를 표현할 때 사용되고요. 히스토그램, 산점도, 스캐터 플롯은 연속형, 수치형 데이터의 분포를 시각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히 3점도는 연속형 데이터인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시각화를 하는 데 사용되고요. 박스 플롯은 데이터의 중앙값, 4분의 수, 최소값, 최대값, 이상치를 시각화하는 데 파악을 하고, 데이터의 형태인 분포도도 유출을 할 수 있습니다. 히트맵은 데이터의 상관관계나 빈도를 색상으로 표현하는 시각화 도구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서는 기술 통계에 대한 정의와 기초 통계량 분석 결과인 중심 경향성, 산포도, 분포도 등 전반적인 데이터의 특성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고요. 또한 시각화 도구에 대한 문제도 출제됩니다. 두 번째, 표본 추출입니다. 자, 첫 번째 용어입니다. 모집단, population이라고 하고, 통계학에서 관심, 조사의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이 바로 모집단입니다. 모수, 파라미터, 모수는 모집단에 대한 통계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전수조사는 모집단을 대상으로, 즉 모집단인 관심과 조사의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전수조사는 사실적으로 하기 힘들겠죠. 많은 시간이 들 거고 비용이 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표본 조사를 하는데요. 표본이란 샘플이라고 하고요. 모집단을 적절히 대표하는 모집단의 일부입니다.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는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을 말하고요. 표본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표본을 샘플을 추출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것을 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샘플링이라고 하고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스태티스틱. 이 통계량은 표본에 대한 통계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수치를 말하고요. 표본 추출 오차, 샘플링 바이어스 혹은 샘플링 에러라고 하고 표본이 모집단의 특성을 과잉 대표하거나 최소 대표를 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자, 아래 그림을 보시면 조사의 대상이 되는 모집단이 있고요. 그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모수라고 합니다. 이 모집단을 조사하는 것이 전수조사인데 사실 전수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표본 추출을 합니다. 샘플링을 해서 그 샘플링된 표본에 대한 통계적인 속성이 바로 표본 통계량이 되고요. 그 집단이 바로 표본이 됩니다. 이 표본 통계량에는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표본 분포가 있고 이러한 값들이 바로 표본을 대표하는 표본의 통계적 속성을 의미하는 표본 통계량이 되고요. 우리는 이런 표본 통계량을 통해서 통계적인 추정으로 즉 추론을 하여 모집단의 모수를 파악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계적 추정이라고 하고요.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분산, 모집단의 표준 편차, 모집단의 분포를 통계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통계에는 표본 통계량을 요약하고 분석을 하는 기술 통계가 있고요. 이런 표본 통계량을 통해서 모집단을 통계적으로 추정을 하는 추론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강의에서 먼저 기술 통계에 대해서 배우고 이후 추론 통계에 대해서 학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개요입니다. 전수조사가 비효율적입니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는 표본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표본의 대표성, 해당 표본이 전체 대상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대표성이 부족하다면 모집단의 일반화가 어렵고 표본 추출 설계가 복잡할 경우 비효율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벌써 이번 강의의 반이 지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본 추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크게 확률 표본 추출과 비확률 표본 추출이 있습니다. 확률 표본 추출은 probability sampling이라고 하고 비확률 표본 추출은 non-probability sampling이라고 합니다. 비확률 표본 추출은 표본의 선택 확률이 동일하지 않기에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일반화가 확률 표본 추출보다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부분 확률 표본 추출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확률 표본 추출. 표본의 선택 확률을 동일하게 유지하여 대표성을 확보하여 일반화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확률 표본 추출에는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층화 표본 추출, 군집 표본 추출, 계통 표본 추출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기시험에서는 확률 표본 추출에 관한 문제는 거의 나옵니다. 따라서 중요한 부분이기에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심플 랜덤 샘플링이라고 하고요. 랜덤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모집단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을 때 적합하며 모든 데이터가 랜덤이기 때문에 균등한 확률로 선택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집단에서 남녀를 무작위로 랜덤으로 100명을 선택하는 것이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입니다. 층화 표본 추출, Stratified Sampling이라고 하고요. 모집단을 특성에 따라서 계층으로 나누고 각 계층에서 랜덤으로 표본을 추출합니다. 단순 무작위 추출보다는 정확성이 높습니다. 이때 계층의 조건은 내부적으로 각 계층 안에 있는 표본은 내부적으로는 동질적으로 각 계층 간은 이질적으로 샘플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모집단을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도별로 나누고 각 도에서 랜덤으로 100명을 선택하는 과정이 바로 층화 표본 추출입니다. 군집 표본 추출, 클러스터 샘플링이라고 하고요. 모집단을 여러 군집으로 나누고 일부 군집을 랜덤으로 선택을 하여 해당 군집의 전체 또는 일부를 조사를 합니다. 이런 군집의 조건은 계층 간은 동질적이고 계층 내는 이질적으로 되도록 샘플링을 해야 됩니다. 층화 표본 추출과 군집 표본 추출은 서로 반대적인 개념이 되겠죠. 군집 표본 추출은 계층을 나눌 때 랜덤으로 나누고 해당 군집의 전체 혹은 각 군집의 일부를 조사를 하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내에서 남녀를 무작위로 100명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계통 표본 추출, 시스템매틱 샘플링이라고 하고요. 시간, 순서, 공간의 동일한 간격을 기준으로 일정 간격으로 랜덤하게 표본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7인 사람을 기준으로 100명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계통 표본 추출의 예시가 됩니다. 이번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한 강의를 정리를 해보면 확률 표본 추출은 모집단을 대표하는데 유리하며 일반화가 가능하고요. 비확률 표본 추출은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대표성과 일반화의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확률 표본 추출을 주로 사용하고 필기시험에서는 확률 표본 추출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세 번째, 표본 분포입니다. 개요입니다. 표본 분포란 표본 통계량,
우리가 표본 평균, 표본의 표준 편차 등이 있죠. 이런 표본 통계량에 대한 분포를 의미합니다. 모집단에서 여러 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각 표본의 통계량을 계산을 할 때 사용되는 분포입니다. 중요한 용어가 있는데요. 표본의 수, 우리는 K라고 하고 Number of Samples라고 합니다. 표본의 수는 표본을 추출하는 횟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K가 10이라는 말은 표본을 추출하는 그 행위를 10번을 한다는 말이죠. 표본의 크기, 우리는 N으로 사용하고요. 샘플 사이즈라고 합니다. 각 표본에 포함된 데이터의 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표본의 크기 N이 100일 경우는 각 실험에서 100개의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 표본의 개수는 K 곱하기 N이 되겠죠. 표본의 크기가 N이죠. 각 표본에 포함된 데이터의 수이고 각 표본을 K번 반복을 하기 때문에 표본의 전체 크기는 표본의 수 K 곱하기 표본의 크기 N이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표본의 수와 표본의 크기를 혼돈해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우리는 표본의 수와 표본의 크기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르고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표본 분포의 법칙. 표본 분포에는 큰 수의 법칙과 중심 극한 정리가 있는데요. 이 표본 분포의 법칙 역시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기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가 표본 확률을 공부를 할 때 꼭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큰 수의 법칙, Law of Large Numbers라고 하고요. 표본의 수가 아닌 표본의 크기죠. 각 표본에 포함된 데이터의 수입니다. 표본의 크기 n이 커질수록 표본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에 가까워진다라는 법칙입니다. 큰 수의 법칙은 표본의 평균에 대한 법칙이고요. 중심 극한 정리는 표본 평균이 갖는 분포에 대한 법칙입니다. 즉, 그 형태에 대한 법칙이고 큰 수의 법칙은 표본 평균에 대한 법칙입니다. 큰 수의 법칙은 데이터가 표본의 크기 n이 커질수록 데이터가 많아지기에 표본의 결과가 모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표본의 크기 n이 커지면 커질수록 n이 10개일 때는 표본 평균이 크게 변동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n이 1000개, 10,000개일 때는 표본 평균이 안정적으로 모집단의 평균에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심 극한 정리, 센트럴 리미트 시어럼이라고 하고요. 중심 극한 정리는 표본 평균이 갖는 분포는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클 경우 모집단의 분포와 관계없이 정규 분포에 근사합니다. 즉, 비슷해집니다. 이때 조건은 표본의 크기 n이 최소 30개 이상일 때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설문조사를 할 때
정말 최소한으로 그 설문조사를 하는 그 대상이 30개 이상은 되어야지만 우리가 어떤 통계적인 분석을 할 때 기본적인 가정이 수립이 됩니다. 그 기본적인 가정이 바로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표본 평균을 통해서 정규성을 가정을 하고 통계 분석, 즉 추론 통계를 통해서 모집단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population, 모집단이 예를 들어서 이런 균등한 분포이더라도 n이 10개일 때는 표본의 평균이 예를 들어서 이런 삼각형의 형태를 가진다 하더라도 n이 최소한 30개 이상이 된다고 하면 표본의 평균의 분포가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얘기이고요. 모집단이 2번 정도의 높이가 있는 형태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표본의 크기 n이 10개이라고 하면 표본의 평균의 분포가 이런 형태이지만 n이 30개 이상이 된다고 하면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정규 분포의 근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집단이 비대칭 분포여도 표본의 크기가 30개 이상이라면 표본으로 계산한 평균 값들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표본 분포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표본 분포의 이해는 앞으로 우리가 모집단의 모수를 추론하는 추론 통계의 핵심입니다. 표본 분포에서는 큰 수의 법칙과 중심 극한 정리가 중요하고요. 큰 수의 법칙은 표본의 크기 n이 클수록 표본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에 수렴한다. 즉, 큰 수의 법칙은 표본의 평균에 대한 법칙이고 중심 극한 정리는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모집단의 분포와 관계없이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는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한 법칙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